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91쪽에 딱 91쪽만이에요. 지금 이 두 번째 영상 91쪽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척도란 측정하고 싶은 대상에 부여하는 숫자를 말한다. 자,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자, 매우 만족을 보통 긍정적인 문항을 5로 표시를 하고, 부정적인 문항을 보통 1로 표시를 하는데, 반드시 5개의 척도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매우 불만족을 1로 하고, 매우 만족을 10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구자의 자유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이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제 5점인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 7점. 자, 가장 불만족인 상태를 0, 가장 만족인 상태를 7로 했을 때 측정해도 돼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지금 이 척도와 같은 경우는 91쪽에 자, 중간에 명목 척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읽어 드릴게요. 자,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할 목적으로 숫자가 부여된 척도다. 자, 이렇게 부여된 숫자는 단순, 분류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자, 이것은 수학적인 연산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제일 대표적인 게 성별. 근데 요새는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만 나누지 않고 여러 개의 성을 옆에 다시 표기를 하죠. 자, 보통 여성을 1, 남성을 2. 예전엔 이랬었는데, 이젠 3번에 뭐냐면은, 자, 성별을 밝히고 싶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아요. 3번이 성별을 밝히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이게 성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어떤 인원도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권리가 이제 강화되어 가지고 보통 3번 정도로 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음 또는 자, 뭐 다른 성. 자, 다른 성이라 그래서 3으로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뭐 사실 명목 척도는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시면 안 되냐? 가끔 최악의 실수는 이거예요. 자, 성별을 자, 보통 이제 여성과 남성으로 이렇게 다 이제 모았는데 성별의 평균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별은 평균을 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여성하고 남성하고 평균 냈는데 그럼 1.5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걸 2라고 하면은 이거 다 하면 1.5 나오고 1.5는 그런데 성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의 자료에 있는 거 지역이요. 자, 서울을 1, 제주도를 뭐 10이라고 했을 때 이거 다 이제 조사를 했어요. 지역별 조사를 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평균을 낸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목 척도를 이제 보실 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먼저예요. 원래는. 자, 이거를 명목 척도로 한다고? 이건 명목 척도로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이 명목 척도는 수학적인 연산,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딜 가시더라도 이 명목 척도로 구성된 문항들은 절대 뭐 평균을 낸다든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력도 마찬가지. 자, 보통 이제 초등학교 미취학부터, 자, 예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못 다니셨을 분들이 많으니 미취학부터 대학원 졸업까지인데,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굉장히 촘촘하게 나눌 수 있거든요. 뭐, 자, 아예 이제 학교를 못 들어오신 분과 초등학교 이제 중퇴 또는 자퇴, 초등학교 졸, 중학교 이제 중퇴 또는 자퇴, 중학교 졸, 고등학교 중퇴 또는 하고 고등학교 졸. 자,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 뭐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 그 다음에 졸업. 4년제 중간에 다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졸업. 자, 대학원, 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그 다음에 졸업.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단계가 복잡해요. 이 학력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명목 척도 같은 경우는 표시하고 분류하고 확인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뭐 계산을 할 이유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A 학교의 조사 대상자를 전부 다 1로 표시를 하고 B 대학교의 조사자를 전부 다 2로 표시를 한다. 자, 근데 이렇게 왜 합니까? 학교 간을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왜 A 학교가 B 학교보다는 자, 특정한 항목에서 평균의 차이가 많이 날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목 척도는 수학적인 계산이 안 되는 거고 분류하고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설문조사를 직접 하실 일이 있게 되면은 명목 척도를 잘 꾸며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처음에 분류를 이렇게 명목척도에서 분류를 잘 이렇게 세심하게 해주질 않으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좀 이따 배울 다른 것들을 이제 세밀하게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명목척도가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 성별, 지역, 학력만 가지고도 물론 되는데 이것 말고 내가 연구하는 대상, 내가 조사하는 대상에 더 어떻게 명목척도를 넣을 게 없을까? 요거를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보셨어요? 벌써 이미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자,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을 해 보셨습니까? 네, 아니요. 자, 뭐 네라고 하면은 몇 번으로 이동, 아니요라고 하면 몇 번으로 이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네, 아니요가 엄청난 명목적도예요.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네, 라고 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아니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 설문은 여기서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새 이제 좀 보상을 좀 많이 해주는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것부터 물어보죠. 혹시 이 제품에 관련돼서 뭐 친인척이 회사를 다닌다든가, 뭐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에게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신 적 있습니까? 네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요라고 하면은 계속 조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명목척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새 여기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실 테니까 가끔 보면은, 자, 이 광고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해가지고 5개 정도 나와요. 뭐 특히 저 같은 경우 면도기 광고 같은 게 많이 제가 보는 영상에 이제 붙거든요. 자, 뭐 아래 면도기 중에서 써보신 것은, 또는 아래 면도기 중에서 광고에서 보신 것은 하면은, 뭐 난 아무것도 안 봤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냥 그대로 종료되는 거고, 나는 뭐 A 제품을 사용한다. B의 광고를 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자, 명목척도만 그렇게 확인을 해도 유튜브에 광고를 하는, 마케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한 달 동안 유튜브에다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화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리고 가끔은 불필요한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유튜브에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러 그 보기 중에 하나를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한 번도 유튜브에 광고를 한 회사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표시를 많이 해요. 나는 봤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조사의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응답자가 대충 하는구나. 응답자가 응답을 대충 하는구나 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부러 그냥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문항을 만들 때도 명목척도를 쓰는 경우들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많이 어렸을 때 배웠을 때가, 명목척도를 굉장히 간단하고 교수님들이 설명을 이제 그만하셨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명목척도를 할 수 있는 것도 무진장 많고, 그 다음에 방금 말한 거예요. 가짜 보기를 넣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성실하게 응답을 하는지를 보고 싶은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명목척도 하나만 가지고도 그 마케팅의 성공 여부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어디냐면은 서열척도입니다. 자, 이건 또 많이 보셨을 텐데, 자, 91쪽의 맨 아래 문단이요. 자, 순위 척도 또는 순서를 나타내는 척도라고도 하며, 명목척도보다는 정보의 양이 많다. 자, 서열척도는 분류의 순서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응답 번지에서 순서는 논리적인 순위를 가지고 있으며 순서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자, 서열. 자, 순서 또는 질서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거는 뭐냐? 등급. 우리가 수능 등급할 때 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거 등급은 서열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학점 A, B, C, D, F 학점이죠. 이것도 나름대로 자, 높은 거 낮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영상 보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내가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추첨식으로 해가지고 1순위부터 배정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줄이요. 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할 때 1등급, 2등급, 3등급 2 플러스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서열척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해가 돼요. 순서.
높은 것, 낮은 것,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91쪽의 아래서 세 번째 줄에 요 문장이 중요해요. 그 등급 자체나 서열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콕 집어서 몇 점이다, 얼마다는 나타내지는 않죠. 자, 다시요. 1등급, A학점, 1순위, 그 다음에 뭐, 2 플러스. 근데 이거는 알겠는데, 그게 정말 몇 점이냐라고 하는 거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능 1등급이 매년마다 약간씩 점수폭이 다르잖아요. 자, 2023년도에 수능 1등급은 몇 점부터 몇 점까지. 근데 2024년도는 그 1등급의 몇 점부터 몇 점까지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서열 척도는 순서와 순위를 구분할 수는 있으나, 자, 그것의 아주 구체적인 값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열 척도 같은 경우는 뭐 매년 반복해서 조사를 할 때, 방금 수능과 같은 경우요. 그 다음에 매년 반복해서 조사를 하는데 굳이 구체적인 점수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학교 이제 입시 지원할 때, 물론 자기 점수를 알고 지원을 하는 거지만, 뭐 5등급에 있는 대학교라고 하면은 몇 점부터 몇 점까지 학생들이 대략 지원을 할 거다. 그래서 상향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향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서열 척도는, 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등급으로 묶을 수 있을 때 굳이 그렇게 묶어도 크게 이상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면 서열 척도가 아주 편해요. 자, 이런 거죠. 뭐 굳이 1지망, 2지망, 3지망을 굳이 이걸 점수를 그렇게 꼬치꼬치 따질 필요가 있냐. 자, 네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될 거니? 네가 생각했을 때 한번 골라봐라. 자, 1지망에는 몇 개의 학교가 있고 2지망에는 몇 개의 학교가 있고, 이거 전부 다, 자, 뭐요? 서열 척도, 그 다음에 명목 척도예요. 자, 1지망에는 학교가 하나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데, 1지망에는 네가 쓸 수 있는 학교가 3개야. 너 어떤 거 쓸래? 자, 1지망. 이거는 서열 척도죠. 자, 1지망에서 안 되면 2지망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1지망의 서열 척도. 근데 그 안에서 명목 척도. A 학교 갈래? B 학교 갈래? C 학교 갈래? 그래서 이 서열 척도나 명목 척도 같은 경우는 같이 쓰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게 같이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인 값을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경우, 뭐 우리가 한우를 보는데, 야, 이 한우가 도대체 도축장에서 몇 점짜리 평가를 받았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물론 점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도축 판정을 할 때 검사관이 이거는 최상급이다. 그 다음에 가능 어떤 경우, 자, 이거는 그냥 육수를 우려내는 데 쓰일 정도다 그러면은 보통 잡뼈라 그래가지고 제일 저렴하잖아요. 자, 이렇게 쓰는 거다.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굳이 그걸 점수를 알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서열 척도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비교적 간단하게, 그리고 복잡하지 않게, 굳이 복잡하게 알 이유가 없을 때 쓰는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봤잖아요. 제가 지금 소고기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희망, 자, 희망 순위를 쓰세요. 뭐 이런 것들. 자,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몇 층에 살고 싶은지, 만약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아파트에 몇 층을 살고 싶은지, 자, 희망 순위를 쓰라 그러는 것, 이것도 서열 척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